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시장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이어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강도는 높여져 가고 있는데요. 정부의 규제, 대책을 살펴보면은 먼저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대출을 막아서 이제 주택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없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대책이지만 우선적으로 대출을 막는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점점 더 높아지겠습니다. 취득세,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재산세, 그리고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들은 이러한 세금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시세 차익은 많이 봐왔지만, 투자는 대부분 성공했지만 이제는 이제 세금 부담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의가 오시는 분들도 이제 막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알게 됐다, 하나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를 추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대출 부분,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잔금 대출이 조금은 더 원활하다는 점,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뭐 법인이 아닌 이상 뭐 중과될 부분은 없기 때문에 뭐 투자하시기에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나, 진입 장벽이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 요즘은 어떤 상황인지 현황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 현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양 현장, 올 한 해 동안도 공급한 현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1년도도 많았고 작년도 많았죠. 아마도 2019년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불장이 시작되던 때부터 공급이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분양하는 현장들도 늘어났지만 이제 투자 수요들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현장들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시작과 동시에 완판되는 현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수도권에 분양하는 곳들은 대부분 시작하면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시작도 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분양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 계속해서 불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빠르게 1년 전, 2년 전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그 사이에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년 사이에 뭐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죠.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었으나 이제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듯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양 현장들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완판을 했던 이곳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준공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준공되는 건물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불장 흐름 속에서 시세 차익을 봤다면,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실 분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 하나 잡겠다가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들어서는 곳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섰지만 그만큼 입주할 만한 기업이 많아지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주변에 낡은 건물들, 뭐 오래된 상가 건물에 있던 수요들이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해올 것은 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다 차리란 보장은 없다라고 봐야죠. 시간이 지나면 차겠지만 그 차기까지의 어느 정도 공실 기간은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실 기간 동안은 대출에 대한 이자, 그리고 관리비 계속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분양 완판이었다면 이제는 입주에 대한 부분, 어딘가는 이제 공실에 대한 부분이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분양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양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으러 가면은 상담받고 뭐 호실에 대한 거 설계 도면 보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내가 받고 싶은 호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호실을 알려주세요. 혹은 지금 어디 남았나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도 바뀌었습니다. 분양 상담사가 지정해주는 호실, 여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남아 있습니다. 여기 돈 얼마입니다. 견적서 받고 이제 입금하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에 적용된 게 초치기라는 게 등장을 했죠. 그동안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주로 했던 방식인데 지식산업센터에도 초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선착순 입금 방식이죠. 초치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내가 지식산업센터 받고 싶다, 내가 돈이 있다 라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그렇게 대단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더 열기는 더 높아졌습니다. 초치기 연습도 하고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1등으로 들어가야만 그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더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치기뿐만 아니라 다음으로는 묶음 분양이라는 게 나왔죠. 이 지식산업센터에 좋은 제조용 호실 하나를 받기 위해서는 섹션 오피스를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상가를 같이 껴서 받아야 되는 이런 방식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게 마련인데요. 결과를 보면 여기도 다 분양 완판입니다. 초치기도 분양 완판, 묶음 분양도 분양 완판. 지식산업센터의 현재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첨이라는 것도 생겼죠. 호실별로 지정된 예약금을 넣어놓고 이제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이 그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기도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 분양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런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 내년을 이제 살짝 얘기해 보자면 이슈가 되는 게 여러 개가 있죠. 일단 가장 먼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수익률과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전매 제한은 현재 심의 중인데 언제쯤 이게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될지 일단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매 제한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단타로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전매 차익을 내고 빠지겠다 하시는 투자자들은 아예 이제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투자 수요가 일부는 빠져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되는 건물들이 입주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공실에 대한 부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되면은 지식산업센터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다시 좀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초치기나 묶음 분양, 추첨 이런 방식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요와 공급 면에서 봤을 때 공급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 수요가 워낙 엄청나다 보니까 분양 방식도 공급하는 주체에서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 이게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가격입니다. 가격. 지식산업센터 분양 가격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전까지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성공적이라 보면 될 텐데, 문제는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죠. 지식산업센터 투자 목적을 보면은 시세 차익이 될 수 있고요. 다음은 임대 수익,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먼저 시세 차익을 놓고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지난 2년 사이에 정말 가격이 수직 상승하듯이 껑충 뛰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2배 이상 상승한 곳들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대충 판단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높아진 가격에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워낙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굉장히 또 다이나믹하게 크게 껑충 뛰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주변 시세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 목적으로 진입하시려는 분들,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수익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수도권 지역 2년 전까지만 해도 80% 대출 시에 15%에서 20% 가까이 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높아졌죠. 근데 임대가는 그만큼 따라와 주지 못합니다. 임대가는 이제서야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양가 임대가가 2배 넘게 뛸 동안 임대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임대 수익률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서울권이나 서울 인접해 있는 경기도권 지금 분양하는 곳들 임대 수익률을 따져보면은 거의 1%, 2%, 심지어 세금까지 계산하고 나면 마이너스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분양하는 곳들을 보면은 예상 임대가, 예상 임대 수익률 이런 내용들이 절대 안 들어가 있죠. 다 빠져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주변의 매매, 임대 시세 반드시 체크해보고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